111쪽에 유형 14번 그 밑쪽이 되게 공간이 넓잖아. 그지? 거기다 반띡 나눠가지고 밑에다가 구분구조법에 대한 설명 살짝 쓸 거야. 이해돼? 근데 위에도 조금 쓸 게 많아. 그리고 쓸 게 있어서 너무 크게 쓰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위에 거 필기할 때 반쭉 나눠가지고. 자, 유형 14번의 제목을 보면 구분구조법과 도형의 넓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자, 일단 구분구조법이라는 용어가 나왔죠. 자, 구분구조법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평면 또는 뭐 입체 상에서 공간 상에서 평면 위에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이 있어. 그래서 얘의 넓이를 구하래. 우리가 기존에 배워왔던 도형의 넓이는 이렇게 선분들, 직선들로 이루어진 도형들의 넓이에 대해서 구해왔었는데, 그지? 어떻게? 삼각형의 기본적인 넓이 구하는 거, 밑변 곱하기 높이를 아니까 주어진 도형들을 이렇게 쪼개가지고 우리가 평면상에서 도형의 넓이를 구했었단 말이야. 맞아? 그런데 뭐야?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라고 한다면 구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우리가 알고 있는 선분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이용해서 얘의 넓이를 구할 건데, 자,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이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우리가 넓이를 구할 수 있는 삼각형 또는 사각형 또는 사각형. 근데 나누기는 사각형이 편하니까 삼각형보다는 얘를 우리가 넓이를 구할 수 있는 직선으로 둘러싸인 사각형으로 n등분을 이렇게 하는 거야. 똑같아. 그림은 똑같지 않지만 이렇게 n등분을 하면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잖아. 그지? 이 부분의 넓이. 하지만 또 여기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못 구해. 근데 이 n을 무수히 잘게 쪼개면 맨 처음에 n등분 했다가 또 곡선 부분이 존재하니까 얘를 다시 또 n등분을 하는 거야. 근데 얘를 무한히 계속 쪼개다 보면 이 선분이 점점점 점으로 되면서 이 곡선 부분을 채우는 선이 되면서 이 곡선 부분의 넓이랑 곡선으로 둘러싸인 평면의 도형의 넓이가 같아진다, 이 말인 거지.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도형, 선분으로 둘러싸인 도형으로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을 잘게 쪼개서 얘네들의 넓이를 가지고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걸 구분구조법이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얘 우리 초등학교 때도 얘를 이용을 해가지고 넓이 구했던 게 있어. 뭐냐면 바로 원의 넓이 구할 때. 기억나? 초등학교 때 원의 넓이 구하는 거. 반지름 곱하기 3.14 했던 거 있지. 그거 어떻게 도입을 했냐면 처음에 초등학교 때 원이 이렇게 있으면 얘를 n등분을 시켜가지고 중심을 지나는 선으로 n등분을 시켜서 반을 쫙 쪼갠 다음에 위쪽에 있는 부채꼴을 코 부분이 위쪽으로 가게끔 연결을 시키는 거야. 반 쪽에서 이 위쪽 부분. 그래서 붙이는 거야. 쪼개가지고. 이해돼? 그리고 아래쪽 반, 이 밑에 있는 부채꼴 얘네들은 이 사이사이에 껴넣는 거야. 이해돼? 그러면 이 원을 쪼개가지고 여기 사이사이에 껴서 도형을 만들었으니까 얘랑 얘는 같은 도형이잖아. 같은 부분의 면적을 차지할 거 아니야. 얘를 쪼개서 붙였으니까. 맞아? 근데 이 n을 무수히 잘게, 이 원을 무수히 중심을 지나는 선으로 무수히 많은 선들로 쪼개면 이 곡선으로 둘러싼 부분이 뭐가 되냐면 선이 되는 거야. 선. 무수히 잘게 쪼갰을 때. 그리고 얘가 뭐가 되냐면 직사각형이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서 여기 부분의 길이는 뭐가 되냐면 반 쪼개가지고 얘네들을 붙인 거 아니야. 이해돼? 그러면 여기 가로, 이 길이가 반원의 호의 길이가 되겠지. 이해돼? 그래서 원의 둘레는 2파이 r인데 그걸 쪼갰으니까 이 부분이 파이 r이 되는 거야. 파이 r. 이 반쪽 파이 r은 여기 밑에 아까 붙인 거. 이해돼? 그리고 이렇게 휘어져 있던 이 부분이 계속 무한히 잘게 쪼개서 붙이면 직각을 이루면서 얘가 되는 거고, 얘의 길이는 뭐다? 부채꼴의 반지름 r.
이 직사각형의 넓이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파이 r 곱하기 r 되면서 파이 r 제곱인 원의 넓이가 된다라는 거지. 얘의 넓이가 파이 r 제곱, 그게 얘가 되고 얘가 돼서 이 원의 넓이가 파이 r 제곱이 됐다라는 거. 이해했어? 이런 식으로 넓이를 구하는 게 구분구조법으로 넓이를 구한다라고 얘기해. 이해됐니? 자, 그래서 그 밑에다가 얘를 필기하라고 하면은 좀 그렇지. 이거 하나 그려놔. 구분구조법.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직사각형으로 잘게 쪼갠 다음에 얘네들의 넓이의 합으로 구하는데, 이 무수히 잘게 쪼갰을 때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과 넓이가 같아진다라는 원리. 그게 구분구조법이다. 그러면 이제 이 구분구조법을 이용해서 어떻게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넓이를 구할 수가 있느냐. 이 구분구조법을 통해서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그 과정을 가지고 뒤에 이제 정적분과 급수 사이의 관계를 이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 과정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유형 14번에 42번을 보면 y는 x세제곱과 x는 1 및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분구조법을 이용해서 구하라 라고 했어. 자, 어떻게 이 구분구조법을 이용을 하는지 봐봐. 자, 일단은 y는 x의 세제곱이라는 이 3차 함수는 원점에 대해서 배치인 함수죠. 그지? 얘가 y는 x 세제곱이고 얘랑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널찍히 그릴게. 이렇게 그려놓고 얘가 y는 x 세제곱. 선생님이 그림 딱 그리고 설명 끝난 다음에 그때 필기. 자리 보고. 알겠지? y는 x 세제곱이랑 그리고 x는 1 그리고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니까 어디를 의미하냐면 여기 부분을 의미해. 얘의 넓이를 구분구조법을 가지고 구해보래. 근데 얘의 넓이 구할 때 우리 구분구조법 이용하지 않더라도 얘 넓이 구할 수 있거든? 왜냐면 수초에서 정적분의 기하학적 의미로, 그지? 요 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세제곱 dx로 구했던 거 기억나? 정적분의 기하학적 의미에서. 그럼 얘는 4분의 1 x 4제곱의 0부터 1까지 4분의 1이다 라는 거야. 구분구조법을 사용하지 않고 정적분의 기하학적 의미를 이용하면 얘가 되는 거야. 이해돼? 근데 얘가 이제 구분구조법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느냐? 자, 이 곡선으로 둘러싼 이 부분을 우리가 쪼개가지고 이렇게 넓이를 구할 수 있는 형태로 쪼개가지고 걔를 무수히 쪼갰을 때 얘의 넓이랑 같아진다라는 걸 이용을 할 건데, 자, 걔를 쪼갤 때 일단은 뭐냐면 요 x축에 있는 이 구간을 n등분 시키는 거야. n등분. 얘를 똑같이 n등분. 그러면 지금 1을 n등분 시켰으니까 이게 한 칸이 뭐가 돼? n분의 1이 되는 거야. 여기 한 칸. 그럼 첫 번째 등분한 얘의 x좌표는 뭐가 된다? n분의 1이 된다. 두 번째 x좌표는 여기가 또 n분의 1이니까 n분의 1에서 n분의 1만큼 가니까 n분의 2가 되겠지? 그 다음 n분의 3, n분의 4, 여기는 n분의 n. 그래서 1이 되는 거지. 이해했어? 그래서 x축의 구간 1을 n등분을 시킨 다음에 첫 번째 n등분된 요 x는 n분의 1에서 x축의 수직인 직선을 그어가지고 이 y는 x세제곱과 만나는 요점을 세로로 갖는 직사각형을 하나 이렇게 그리는 거야. 이해돼? 이 점을 세로로 갖는 직사각형.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이 점이 노함수 위에 있으니까 x가 n분의 1일 때는 y의 값 n분의 1의 세제곱이 된다라는 거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면서 첫 번째 직사각형의 넓이가 가로 곱하기 세로 해주면 n분의 1 곱하기 n분의 1의 세제곱이 첫 번째 직사각형, 여기 1번 직사각형의 넓이가 된다라는 거. 여기까지 됐어? 그 다음 2번 직사각형.
두 번째 n분의 2라는 요 x좌표를 기준으로 수렴해발 내린 다음에 이 그래프와 만나는 점, 얘를 세로로 갖는 직사각형을 또 하나 더 그린다라는 거지. 그럼 그때의 y좌표는 뭐가 된다? x가 n분의 2일 때의 y좌표니까 n분의 2의 세제곱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럼 이 직사각형의 세로가 n분의 2의 세제곱. 그럼 두 번째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가 n분의 1, 세로가 n분의 2의 세제곱. 그래서 두 번째 직사각형의 넓이는 n분의 1 곱하기 n분의 2의 세제곱이다. 자, 세 번째까지 갈게요. 세 번째. 또 세 번째 n분의 3을 기준으로 수열발을 내리고 만나는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직사각형을 만들고 세 번째 직사각형. 그러면 얘의 y좌표는 n분의 3의 세제곱. 그래서 세 번째 직사각형의 넓이는 n분의 1 곱하기 n분의 3의 세제곱. 쭉쭉쭉 해가지고 마지막 n등분시킨 얘와 만나는 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생기는 직사각형. 이게 이제 n번째 직사각형이 되겠지. 그럼 그때의 y좌표는 n분의 n 1의 세제곱이 된다. 그래서 마지막 n번째 직사각형은 n분의 1 곱하기 n분의 n의 세제곱이에요. 그랬을 때 이 직사각형들을 다 더한 넓이를 보면 어때? y는 x 세제곱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보다는 이만큼이 더 포함이 되잖아. 오차가 있지. 더 큰 거지, 넓이가. 그지? 근데 이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이 구간을 더 잘게 자르다 보면 이 오차가 줄어들면서 결국에는 곡선을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랑 같아진다라는 거. 이해돼? 그래서 걔를 이용을 하기 위해서 일단 n등분이 시킨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sn이라고 하면 얘네들을 다 더하는 거지. n번째까지 싹싹싹 구해서. 이해돼? 그러면 얘는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n분의 1, 다 n분의 1을 갖고 있으니까 n분의 1로 묶어서 n분의 1의 세제곱, n분의 2의 세제곱 쭉쭉쭉 해서 n분의 n의 세제곱이 되고 지금 여기서 바뀌는 게 이 부분이 지금 1, 2, 3, n까지 바뀌니까 이 부분을 통일시켜서 우리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n분의 1의 합액이요. 시그마를 사용해서 k가 1일 때부터 n일 때까지 n분의 k의 세제곱을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돼? 그럼 얘는 n등분시킨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이고 우리는 이 n을 무한히 더 잘게 쪼갤 거니까 그 무한히 더 잘게 쪼개는 과정을 바로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n을 무한대로 보낼 때의 값으로 생각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지. 이해했어? 자, 일단 여기까지 필비. 아직 결론은 안 났어. 자리가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필비하고 이제 무한대 극한 구하는 것까지 가볼게요. 얘가 n등분 시킨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 여기 이 무한대로 보내는 이 과정에서 이제 구분부적법이 활용이 되는 거지. n등분 시키고 그 n을 무한히 잘 쪼개면 오차가 줄어들면서 결국은 곡선의 형태에 달아낸다. 이거 n분의 n입니다. n분의 n. 자, 오늘 뭐 쓴 것 같으니까 이제 얘를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 SN을 구해서 n을 무한히 보내야 되는데 이 SN을 계산을 할 때 이 시그마를 계산을 해야 되거든? 우리 수원에서 배웠던 그 시그마 계산했던 거 이용을 해가지고 K를 제외한 문자는 다 상수 취급이야. 이 시그마에서는. 그래서 분모에 있는 n세제곱분의 1을 앞으로 꺼낼 거야. K만 냅두면. 앞으로 꺼내면 n분의 1 곱하기 n세제곱분의 1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세제곱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아? K세제곱만 냅두고 n분의 1의 세제곱은 앞으로 꺼냈다 이 말이지. 그러면 앞에는 n 4제곱분의 1이 되고 곱하기 얘는 시그마의 공식으로부터 2분의 n의 n 플러스 1의 전체의 제곱이 된다라는 거. 그러면 2n 4제곱분의 n제곱 곱하기 n 플러스 1의 아니지 2제곱하면 4죠. 4의 n 4제곱분의 분자 n제곱에 n 플러스 1의 제곱 해주면 얘가 n등분시킨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 빨간색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이 되는 거고 이런 오차가 존재하니까 이 오차를 줄이기 위해 이 n을 더 무한히 잘게 쪼갠다. 즉 n을 무한히 보낸다라는 거지.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4n 4제곱분의 n제곱의 n 플러스 1의 제곱이 되면서 무한대분의 무한대 4차분의 4차 차수가 똑같은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니까 최소차의 배수액이 4분의 1로 수렴하는 값을 갖는다라는 거야. 됐어? 자, 그래서 어때? 정적분의 정의를 가지고 넓이를 구하나 구분구적법을 가지고 넓이를 구하나 그 결과는 똑같다 라는 걸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유형 15번으로 갈게요. 이번에는 유형 15번. 자, 이번에는 입체 도형에서 사실 요 사각뿔의 부피를 구할 수 있는데 굳이 구분구적법을 이용해서 한번 얘의 부피를 구해보래. 그래서 구분구적법을 이용해서 얘의 사각뿔의 부피를 구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구해보자라는 거지. 44번. 그러니까 얘는 그립을 보면 나와 있지만 이 정사각뿔 지금 밑면은 한 변의 길이가 A 정사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정사각뿔에서 이 높이를 n등분시켜서 구분구적법을 이용해봐라 라는 거야. 그럼 정사각뿔에서 꼭지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 밑면에 대각선의 교점으로 떨어진다라는 거. 얘를 h라고 했을 때 이 높이를 n등분 시켜가지고 그게 n분의 h다라는 기호로 나온 거죠. n등분 시켜가지고 그 n등분 시킨 값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사각 기둥을 구해서 그 부피의 합 무한히 보내면 얘랑 같아진다라는 걸 이용해봐라 라는 거야. 이해됐어? 자, 그래서 이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할 때도 구분구적법을 이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얘를 평면으로 자를 거야. 그래서 어떻게 자를 거냐면 이 사각뿔의 꼭지점을 지나면서 밑면에 수직이게 그럼 자르면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이 나와. 그리고 얘는 그래서 얘를 옆으로 이동시켜가지고 이등변 삼각형을 그린 다음에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그럼 이 길이는 이 A랑 똑같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내리면 얘가 높이가 될 거고 이 빨간색을 이렇게 갖고 왔다라고 보면 돼. 자, 그리고 이제 이 높이를 n등분을 시켰다라는 거야. 높이를 n등분. 그래서 첫 번째 n등분된 높이를 기준으로 해서 이 평면에 내접하는 정사각형을 그려서 그 다음 n등분 된 데까지 사각 기둥을 그렸다라는 거야. 이해돼? 자, 그러면 이제 이 n등분 시켰을 때 나온 n개의 사각기둥의 부피를 다 더한 다음에 n을 무한히 보내면 되겠지. 그럼 일단 첫 번째 사각기둥의 부피를 먼저 구해보면 첫 번째 사각기둥의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가 기둥의 부피잖아. 그럼 이 밑넓이를 찾기 위해서는 얘를 알아야 돼. 얘의 한 변의 길이. 얘의 한 변의 길이. 얘는 곧 여기가 되겠죠? 맞아요? 즉, 첫 번째 사각기둥의 한 변의 길이는 얘가 된다라는 거야. 얘. 그래서 얘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뭘 이용할 거냐면 닮음을 이용할 거야. 어떻게 이용하냐면 여기가 지금 h를 n등분 시켰기 때문에 n분의 h야. 그래서 그런데 얘가 지금 평행이게끔 그렸기 때문에 생기는 이제 이등변 삼각형은 다 닮음이겠지? 그럼 여기가 h 대 a는 h 대 a가 된다. 이해돼? h 대 a. 그러면 첫 번째 요 변의 길이는 뭐가 된다? h 대 a가 돼야 되니까 n분의 a가 돼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1번의 사각 기둥의 한 변의 길이는 n분의 a가 되는 거야. 그러면 밑넓이는 n분의 a의 제곱 곱하기 높이. 얘가 높이잖아, 얘가 높이가 되겠지. 높이. n분의 h. n등분 시켰으니까. 그래서 이해됐어? 자, 두 번째. 등분된 이 선을 가지고 쫙 잘랐을 때 내접하는 사각기둥을 또 이렇게 그리는 거지. 그러면 얘의 한 변의 길이는 누구랑 같다? 얘랑 같다. 밑면의 한 변의 길이. 얘를 구하기 위해서 또 닮음. 얘 대 얘는 얘 대 얘다. h 대 a. h 대 a. 근데 두 번째는 얘의 높이가 뭐가 돼? 등분시키에 두 개 포함됐지.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면 n분의 2h가 돼. 그러면 얘는 뭐다? n분의 2a가 돼야 된다라는 거야. 그 다음 정사. 그 다음 사각기둥의 한 변의 길이가. 그래서 그러면 얘의 넓이는 한 변의 길이의 제곱이 될 거고 거기다가 다시 높이. 그 다음 n등분된 백운대까지 사각기둥을 그리는 거니까 또 높이는 n분의 h가 된다. 이해됐어? 어떤 느낌으로 가는지 알겠지? 그 다음 또 요 평면에 의해서 잘려져가지고 생기는 그 다음 사각기둥. 얘 한 변의 길이는 이제 바로 나오죠? n분의 3이. 높이가 n분의 h 3개 갖고 있는 형태가 될 거니까. 그래서 그 다음은 n분의 3a의 제곱 곱하기 n분의 h. 그래서 n등분 시켰을 때 쭉쭉쭉 더한 얘의 부피의 합을 VN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이제 마지막을 우리가 그려줘야 되는데, 마지막. n등분을 딱 시켰을 때 이제 마지막 여기에서 마지막 사각기둥이 이렇게 나오겠지. 이해돼? 그러면 마지막 맨
밑에 그려진 사각기 중에 한 면의 길이는 얘야. 얘는 뭐가 되겠어? 얘가 n분의 na잖아. 그래야지 a가 될 거 아니야. 한 칸 위에 있지? n분의 n-1a가 되는 거야. 이해됐니? 그래서 마지막에 그려진 얘의 한 면의 길이는 n분의 n-1a가 된다라는 거고, 그러면 마지막 사각기 중의 부피는 n분의 n-1a의 제곱 곱하기 n분의 h가 된다라는 거죠. 높이는 똑같겠죠? 이 부분. 그 다음 마지막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사각기둥이 n-1개인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입체 도형보다는 부피가 적겠죠. 부피가 작겠지. 이해됐어?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합으로 쓴 이 n-1개의 부피의 합을 시그마를 통해서 쓰면 시그마 여기서 뭐가 바뀌는지를 보면 바로 여기 a 앞에 있는 개수 1, 2, 3, n-1 여기가 바뀌잖아. 그럼 여기를 k라고 놓고 시그마로 표현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n분의 ka의 제곱 곱하기 n분의 h. 지금 어디가 바뀌는지를 봐. 거기를 k라고 놓고 k가 1부터 n-1까지 n이라고 써. n-1까지 n-1개니까. 그리고 이제 이 시그마를 계산을 해주면 돼. 자, K만 빼고는 나머지는 다 상수야. 그래서 시그마 앞으로 꺼내. 이거 K제곱, n분의 A의 제곱이니까 n분의 H 앞으로 꺼내고 n분의 A의 제곱 앞으로 꺼내고 남는 거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K제곱. 그러면 얘는 n 세제곱분의 A제곱 H 되면서 K제곱 공식 6분의 n의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 이게 공식이죠? 시그마 K제곱 공식. 그러면 6n 세제곱에 A제곱 H에 2n-1에 n의 n-1이 되고 얘가 n등분 시킨 입체도형의 부피의 합이라면 우리가 구할 입체도형의 부피는 이 n을 무한히 잘게 쪼개가지고 n을 무한대로 보내는 이 값이 곧 입체도형의 부피가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봤더니 뭐야? 3차분의 3차 무한대분의 무한대분 최고차이 배수의 분모는 6이고요. 분자는 a제곱 h랑 여기 n 앞에 있는 2a제곱 h 들어오면서 3분의 1 a제곱 h가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요 정사각뿔의 부피는 3분의 1 a제곱 h다. 얘가 이제 구분구적법을 통해서 구하는 거고, 구분구적법을 통해서 구하지 않더라도 뭐야? 뿔의 부피는 밑날개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로 구하잖아. 밑날개가 한 면의 길이가 a 정사각형이야. a제곱 곱하기 높이 h 곱하기 3분의 1이면 이게 사각형의 부피다. 공식으로 해도 똑같이 나오지. 됐어? 이게 구분구적법을 통해서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이 된다라는 거. 됐죠? 그래서 구분구적법에 대해서 배웠고 그 구분구적법을 평면에 한 번 적용하고 두 번째는 입체도형에 적용을 해가지고 확인을 해봤던 거야. 그럼 이제 이 관계를 가지고 이제 급수와 정적분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구해보겠다라는 거지. 됐니?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얘가 메인이 아니라 이제부터 공부하는 게 메인이야. 얘를 바탕으로 이제 정적분과 급수 사이의 관계가 나오는데
자, 얘 내용은 앞에 개념에 있거든. 그래서 필기할 건 없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앞에 개념. 잠깐만. 페이지 96쪽 3번에 보면 정적분과 급수의 합 사이의 관계 해가지고 나와 있지? 96쪽에 3번.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거야. 교재과 페이지 96쪽. 정적분과 급수 사이의 관계. 자, 이 정적분과 급수 사이의 관계가 이제 구분구적법을 통해서 나오는데요. 자, 이건 필기할 거 없습니다.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자, y는 fx라는 함수가 있고 이 y는 fx와 x는 a, x는 b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얘를 우리는 정적분의 기하학적 의미로부터 a서부터 b까지 fx, dx다. 그지? 그랬을 때 이제 얘를 구분구적법을 통해서 구해주면 어떠한 관계가 나오냐라는 거. 자, 그럼 a서부터 b까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 앞에서 맨 처음에 적용했던 유형 14번에서 n등분했던 거 기억나지? 그지? 그 n등분을 이제 갖고 와서 할 거야. 어딜 n등분할 거냐면 a서부터 b까지 이 구간. a서부터 b까지는 구간의 길이는 b 빼기 a죠. 맞아요? 이 구간을 n등분을 시키겠다라는 거. n등분. 근데 조금 복잡하니까 얘를 델타 x라고 써주자라는 거지. 델타 x. 자, a에서부터 b까지를 n등분 조금 넓게 할게요. 시켜. 그럼 여기에 한 칸이 델타 x다 이 말이에요. 델타 x. 여기에 한 칸이 델타 x. 그리고 첫 번째 등분된 이 x좌표를 x1이라고 줄 거야. 그리고 두 번째를 x2, 세 번째를 x3. x3이라고 안 놓고 쭉쭉쭉 해서 여기를 이제 k번째다라고 줄게. 그리고 얘는 이제 n번째가 되겠지. n등분을 시켰으니까. 되니? 그리고 이 사이사이는 다 간격이 델타 x가 되고 n등분 시켰으니까.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뭐였냐면 얘를 x축의 수직인 직선을 그어가지고 이 fx와 만나는 교점을 찾아. 그 다음에 얘 y좌표를 세로로 갖는 직사각형을 만들지. 이게 1번 직사각형. 맞아? 그럼 그때 세로의 길이는 이 점의 y좌표가 세로의 길이가 될 거 아니야? 그럼 그 y좌표를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x가 x1일 때의 y좌표 fx1이 되는 거야. 이해돼? 그러면서 첫 번째 1번 직사각형의 넓이는 뭐다? 가로는 델타 x, 세로는 fx1. 이해됐어? 자, 두 번째 직사각형 갈게요. 두 번째 등분된 x2를 기준으로 해서 만나는 요점을 y좌표를 세로로 갖는 직사각형을 또 그린다라는 거지. 그럼 그때의 y좌표는 fx2. 그러면서 2번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가 델타 x, 세로가 fx2. 됐어? 그 다음 또 이제 등분시키면 얘는 k번째라고 했잖아? k번째 중간에 이렇게 있을 거고 k번째. 그러면 x좌표, y좌표는 fxk가 될 거고 중간에 점점점 해가지고 k번째 직사각형을 생각을 해주면 가로는 델타 x, 세로는 fxk가 될 거야. 그 다음 더 나아가서 마지막 n번째 만나는 이 점을 기준으로 n번째 직사각형까지. 그럼 얘가 fxn이 될 거니까 가로는 델타 x, 세로는 fxn. 됐어? 그래서 이 nb의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얘를 다 더하면 이게 n등분된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이고 이 n을 무한히 보내면 같아진다 이거. 이해됐어? 그럼 일단 얘부터 간단히 하기 위해서 이 합을 시그마라는 기호를 사용을 할 건데 여기서 변하는 걸 보면 뭐가 변하느냐? 다 똑같은데 첨자가 여기가 1, 2, k, n 여기만 변해. 그래서 여기를 k라고 놓고 시그마를 사용할 거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델타 x의 fxk. 이해됐어? 됐지? 이게 sn이고 이제 이 n등분된 이 n을 무한히 보내면 이게 넓이랑 같아진다라는 거지. 넓이 a부터 b까지 fx dx. 얘를 식으로 쓰면 뭐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xk에 델타 x 빠졌죠? 뒤에 델타 x 곱해주면 얘가 a서부터 b까지 fx dx가 된다라는 거야. 됐니? 부분무조건 원리. 그러면 요 관계를 봤을 때 뭐야? 무한히 더한다. 급수. 무한히 더하는 거. 급수. 급수와 정적분 사이의 관계가 된다라는 거지. 얘를 외워야 돼. 얘를. 그리고 추가적으로 단 뭐가 붙냐면 델타 x 갑자기 나왔잖아. 이 델타 x가 의미하는 건 n분의 n-a가 되는 거고, 그리고 갑자기 생긴 이 xk 얘를 또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이 xk는 x1일 때는 a에서 델타 x를 하나 더한 거, x2는 a에서 델타 x를 2개 더한 거 값이. 그럼 xk는 a에서 델타 x를 k개 더한 거 되겠지. 그래서 xk는 a 더하기 k 곱하기 델타 x다 라는 것까지 외워주시면 돼요. 됐어? 됐지? 자, 그래서 얘를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서 구분구조법이 나왔던 거고,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구분구조법을 가지고 넓이를 구했을 때 어땠어? 간단해서 복잡했어? 복잡했지? 얘가 구분구조법을 가지고 구하는 거잖아. 이렇게 구하면 복잡해요. 근데 정적분으로 구하면 굉장히 빠르게 구할 수 있잖아. 맞아? 그래서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이렇게 주어진, 급수로 주어진 형태를 정적분으로 바꿔서 간단히 계산하는 게 필요한 거야. 이 관계에 의해서. 이해돼? 그래서 이제 이 관계에 의해서 정적분으로 바꾸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배우는 게 16, 17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해를 그래도 머릿속에 집어넣기 위해서 16번, 유형 16번 위에 아니다. 오케이. 얘는 그냥 냅두고 또 필기할 게 있기 때문에. 자, 이제 유형 16번 위에 조금 이제 필기할 게 있는데, 자, 이 정적분과 급수 사이의 관계를 가지고 뭐 하는 게 중요하다? 이 급수를 정적분으로 바꾸는 게 중요해. 그래서 이제 그 바꾸는 과정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줄 거야. 단 요 관계는 외우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xk 곱하기 델타 x는 인테그랄 a서부터 b까지 fx dx랑 같다라는 거고, 단 여기서 델타 x는 n분의 b-a, xk는 a 더하기 k 델타 x다라는 거. 자, 얘를 외우고 있어야 돼. 얘를 외워줘야 되고, 이제 두 번째로 배울 건 뭐다? 급수를 정적분으로 바꾸는 과정. 자, 급수를 정적분으로 바꾸는 과정을 외워야 된다. 자, 그 유형 16번 위에다가 이제 필기를 할 건데요. 단계를. 자, 얘를 얘로 바꾸는 과정 1단계. 과정 단계를 적고 이제 문제를 풀면서 연습을 시켜줄 거야. 자, 1단계.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xk를 정해야 된다. xk. 이 xk를 정함에 따라서 정적분의 형태가 바뀌어지는데, 그렇다면 이 xk는 어떻게 정하느냐? n분의 k를 가지고 xk를 정하는 거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단 xk는 얘랑 같다라는 이 식에서 델타 x가 얘랑 같다고 했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싹 갖다 넣어주잖아. 그럼 xk는 a 더하기 k 곱하기 n분의 b-a가 돼. 그러면서 a 더하기 b-a의 n분의 k라는 식이 되거든. 이해돼?
즉 n분의 k에 대한 식의 상수 포함 1차 식의 형태. 얘를 하나의 항이라고 보면 n분의 k의 1차 식의 형태를 xk라고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이 a와 b는 윗끝 아래끝 상수기 때문에 xk를 뭐로 정하냐에 따라서 이 상수는 우리가 조작 가능, 상수는 조작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xk는 요 단에 있는 이 식의 전개로부터 n분의 k가 어디 있는지. 근데 n분의 k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제곱 세제곱은 안 돼. 1차, n분의 k의 1차 식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xk를 정해야 된다는 거. 이게 1단계예요. 자, 이렇게 하면 또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일단 단계 적어놓고 문제 풀면서 하면 또 이해가 될 거야. 자, 두 번째. xk를 정하잖아? 그러면 이제 델타 x가 뭔지가 결정돼. 델타 x는 바로 여기 xk 정한 1번에서 정한 xk에서 k랑 곱해져 있는 상수. 상수가 아니라 k랑 곱해져 있는 식. k랑 곱해져 있는 n분의 상수 형태. 얘가 델타 x가 되는 거야. 그래서 델타 x는 1번에서 정한 xk에서 k 앞에 n에 대한 식. k 앞에. 이 상수는 아니고요. k 앞에 n에 대한 식. 얘를 의미한다라는 거야. 얘. a는 아니고. 자, 그럼 1번, 2번에서 xk와 델타 x를 정하면 거의 다 된 거야. 그럼 이제 세 번째로 1번과 2번에서 정한 걔를 대입을 해. 이 급수에다가. 그러면 식의 형태가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xk 곱하기 델타 x가 되면서 1번, 2번에서 정한 식 대신에 xk와 델타 x를 대입. 1번, 2번에서 정한 xk와 델타 x를 식에 대입해주면 이 형태가 나올 거고 여기서 이거 리미트 시그마를 인테그랄로 델타 x를 dx로 남은 식을 이제 fx로 써주면 된다라는 거지. 즉 fxk에 대한 이 식을 이제 fx로 바꿔서 피적분함수를 갖다 넣어주는 거야. 세 번째 단계. 얘랑 얘랑 같다는 의미는 아니고 정답분을 빠르게 바꾸는 그 단계라고 보면 돼. 리미트 시그마는 인테그랄로 델타 x는 dx로 바꾸면 된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제 얘를 지우면 남은 식이 있거든. 그걸 이제 fx 피적분함수로 넣어주면 돼. 이제 네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야? 정적분에는 윗끝 아래끝이 있잖아. 윗끝 아래끝. 얘를 결정을 해줘야 돼. 네 번째. 하면 끝나. A와 B를 정해야 되는데 이 A는 또 얘도 마찬가지로 XK로 발견돼 있어. 그래서 XK가 제일 중요해. A는 요 XK 요 식에서 K 대신에 0을 넣는 거. 그러면 0 곱하기 얘가 되니까 A만 남지. 그래서 이 A는 XK에다가 K 대신에 0을 대입한 값으로 A를 정하면 되고, 즉 아래 끝. B는 XK에다가 K 대신에 N을 대입. 자, 여기 XK 요식에다가 K 대신에 N을 넣잖아? N을 넣으면 약분 되면서 남는 게 A 더하기 B 마이너스 A가 되면서 B만 나와. K 대신에 N을 대입. 하면 이제 정적분으로 다 끝나. 그래서 이게 단계야, 이게 단계. 그래서 유형 16번 위에다가 잘 단계를 필기를 해두시고요. 이 과정에 맞춰서 이제 바꿔볼 겁니다. 대박이죠? 오늘 배우는 거. 내가 오늘 배우는 게 최고 어렵다고 얘기했지? 그래. 일단 필기 해놨지? 자, 이거 단계 보면서 맞춰볼 거야. 얘는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외우는 거야. 얘는. 이 관계가 성립한다는 걸 아까 보였잖아, 원리. 부분부적법을 통해서. 그럼 이제 이렇게 계산하는 것보다
부담이 이렇게 계산하기 간단하다라는 걸 알았고, 그럼 이렇게 주어진 식을 이렇게 바꾸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렇게 바꾸는 과정은 이 단계를 외워서 이 단계를 가지고 바꿔라 이 말이야. 된 거야? 46번. 네, 1번. 자,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n분의 마이너스 n 더하기 2k의 세제곱 곱하기 n분의 1. 자, 유형 16번에 46번에 1번만 하고 쉬는 시간 가질 거예요. 1번만 하고. 근데 이 1번을 이제 할 건데, 자, 잘 봐. 얘를 얘로 바꾸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xk라고 했잖아. 이 xk를 뭐로 두냐에 따라서 정적분의 형태가 바뀌어져. 그래서 이 급수를 정적분으로 바꾸는데 세 가지 형태의 정적분이 있어. 세 가지 형태. 그걸 다 보여주고 쉬는 시간을 가질 거야. 됐지? 자, 그럼 이제 1단계가 xk를 결정해라 라고 했는데, xk를 결정해라 라고 했는데, 이 xk는 어떻게 결정하라고 했냐면 n분의 k가 있는 식을 찾아라 라고 했어요. n분의 k. 그래서 봤더니 n분의 k가 어딨냐? 여기는 n만 있고, 그지? 여기 안에 n분의 k가 있어요. 요렇게. 이해돼? 근데 얘가 지금 분수 형태로 써있기 때문에 얘를 조금 간단히 해서 얘를 다시 정리해주면 하트 사용해가지고 이 식을 k는 1부터 n까지 이렇게 한번 사용하면 마이너스 1 더하기 n분의 2k가 돼. 이 작업은 한번 필요해. 분수 형태에서. 여기까지 됐지? 그럼 이제 n분의 k를 찾아라 라고 하면 여기 n분의 k가 있어.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보는 거야. 얘를 기준으로 얘만 xk라고 줄 수도 있고. 자, 일단 세 가지로 보인다고 했지. xk를 뭐로 잡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단 xk가 될 수 있는 게 이 n분의 k만 xk 또는 이 앞에 곱해져 있는 이 상수까지. 두 번째는 x, 이건 쓰지 마봐. 1번만 써놓고. 두 번째는 얘까지 n분의 2k를 xk로 볼 수도 있어. 이해돼?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얘 마이너스 1까지 포함해가지고 xk는 마이너스 1 더하기 n분의 2k. xk를 얘로 보냐에 따라서 정분의 형태가 달라져. 이해돼? 이 세 가지 형태를 다 볼 건데, 일단 첫 번째 xk를 n분의 k라고 줬다라고 해보자. 첫 번째 방법. 자, 그럼 2단계로 해야 되는 건 델타 x를 정해야 된다라고 했어. 델타 x. 델타 x는 뭐라 했냐면 k 앞에 n에 대한 식. 이 정한 xk를 가지고 k 앞에 n에 대한 식은 n분의 1이야. n분의 1. 보여? 얘가 델타 x라고. n분의 1. k랑 곱해져 있는 얘 델타 x라고. 된 거야? 여기까지 했지? 자, 그럼 이제 3단계는 뭐냐면 3단계는 1번과 2번에서 정한 xk랑 델타 x를 얘로 바꿔주는 거야. 1번에서 얘를 xk라고 놓고 2번에서 n분의 1을 델타 x라고 놨으면 이 식에서 xk랑 델타 x로 바꿔주는 거야. 자, 바꿔볼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얘를 xk로 놨으니까 얘가 xk가 되는 거고, n분의 1 얘를 델타 x로 바꿔서 쓰라고. 이거 이해돼? n분의 1.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마이너스 1에 더하기 2xk의 전체 세제곱 곱하기 2 곱하기 n분의 1 델타 x. 된 거야? 그럼 이렇게 바꿨었지. 세 번째 3단계 바꿨었지.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 얘를 인테그랄로 얘를 dx. 얘를 인테그랄로. 야, 근데 이거 3개 보여준다 했잖아. 3개 셀카 남겨놔야 돼? 생각해보니까 이걸로 다 꽉 채우면 안 돼? 1번으로 꽉 채우면 안 돼?
그리고 델타 x를 dx로 바꾸라고. 저거 3단계. 됐어? 그럼 이제 얘를 없애. 그리고 남는 식이 뭐야? 가운데 이 식이 남지. 얘가 이제 여기 피자권함수로 들어가면 된다. 단 xk를 x로 바꿔서. xk를 x로 바꿔서. 이해됐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식이 2x-1의 제곱 곱하기 2가 되는 거야. 이 식 그대로. xk만 x로 바꿔서. 여기까지 돼서? 그럼 이제 마지막 단계. 윗끝 아래끝을 결정해야 되려고. 4번. 윗끝 아래끝. A는 뭐다? xk에다가 k 대신에 0을 대입하라 이 말이야. xk에다가 여기 1번에서 정한 이거 k 대신 0 넣어주면 뭐야? n분의 0 0 xk가 k 대신에 n 넣으면 얼마야? 1 n분의 n 1 그게 윗끝이다. 끝. 그래서 첫 번째 xk를 n분의 k라고 주면 그때의 정적분은 얘가 된다라는 거야. 첫 번째 정적분의 형태 0부터 1까지 조금씩 상수 앞으로 꺼내서 쓰면 얘가 된다라는 거지. 됐어? 이게 첫 번째 정적분으로 표현한 거. 다 필기하셨죠? 두 번째로 갈 겁니다. 지웁니다. 자, 첫 번째는 n분의 k를 xk라고 넣었어. 그럼 두 번째, 이제 뭐야? n분의 k 말고 앞에 곱해주는 상수까지 xk로 볼 수도 있다. 이해돼? 그럼 이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보자. 이번에 두 번째는 xk를 n분의 뭐? 2k로 보자 이 말이야. xk를 n분의 2k. 얘를 xk라고 보자 이 말이야. n분의 2k를. 됐어? 자, 그럼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다? 델타 x를 정해야 된다. 그럼 1번에서 정한 xk를 보고 뭐다? k 앞에 n에 대한 식. k 앞에 n에 대한 식이 뭐야? 이번에 n분의 2가 되는 거야. n분의 2. 이해됐어? n분의 2. 자, 그럼 1번, 2번에서 잘 정했으면 세 번째로 해야 되는 건 얘 대신에 얘를 갖다 놓고 얘 대신에 얘를 갖다 넣으라고, 이 식에서. 자,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얘가 xk 마이너스 1 더하기 xk의 세제곱 곱하기 n분의 2 얘가 델타 x다. 2까지 봤을 때랑 2 빼고 봤을 때랑 지금 델타 x가 달라졌죠. 됐어요? 그러면 이제 뭐야? 얘가 인테그랄로 바뀌고 얘가 dx로 바뀌면서 얘 날리면 남은 식 얘가 피적분 함수가 된다. 어? xk x로 바꿨으면 x-1의 세제곱. 됐죠?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윗끝 아래끝. A는 xk에서 k 대신에 0 넣어준 거. 얼마? 0. B는 k 대신에 n 넣어준 거. 얼마? 2. xk가 달라지니까 윗끝 아래끝도 달라졌어. 이해돼? 그리고 두 번째로 표현된 게 0부터 2까지 x-1의 세제곱 dx. 뭐야 이거 왜 제곱이야 이거 세제곱. 됐어? 자, 마지막 xk를 뭐로 보겠다? 이제 여기 빼기가 있는 마이너스 1까지 얘까지 xk로 보겠다라는 거. 마일 더하기 n분의 2k. 자, 그럼 이때 델타 x는 k 앞에 대한 n에 대한 식이라고 했어. k 앞에 마이너스 1 포함 아니고요. k 앞에 있는 식만 보는 거예요. k 앞에 있는 식. 이해했어요? 그래서
델타 x는 똑같네. 델타 x는 똑같아. 그럼 이제 세 번째로 해야 되는 건 얘 대신에 xk 대입. 그럼 얘까지 xk로 봤으니까 xk가 되고 n분의 2니까 델타 x 그대로. 그러면 인테그랄 바꾸고 dx로 바꾸면 남는 식이 x의 세제곱이 된다라는 거지 여기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a, b. k가 0일 때 xk의 값 얼마? 마이. 그지? k가 n일 때 얼마? 1. 세 번째 마일부터 1까지 x세제곱 dx. 이렇게 총 3개의 형태로 표현이 가능한 거야. 이 급수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리고 나서 이 정적분의 값 구하잖아? 다 똑같은 값 나죠. 다 똑같은 값. 직접 구할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요 단계를 외워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숙제할 때 저거 3개 다 써야 돼요? 다? 아니 하나만 쓰면 돼. 하나만. 근데 여기서 가장 간단한 형태는 뭐냐면 xk를 가장 크게 보는 거야. 볼 수 있는 한 가장 크게. 가장 작게 보는 건 조금 더 식이 복잡하고요. 함수 식이. 이해는? 근데 이걸 알아야 되는 이유는 문제에서 다음 정적분의 값이 다른 것을 해서 다 표현할 줄 알게끔 물어봐.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3개를 다 표현할 줄 알아야 되고 문제 풀 때는 하나만 표현하시면 돼요. 근데 그 하나로 표현할 때는 xk를 가장 크게 보는 게 제일 간단하다. 정적분을 표현했을 때. 알겠죠? 오케이.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5분 쉬었다가 이어서 남은 문제 풀어볼게요.